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보수 대중은 윤석열에게 심히 실망하고 있던 사람들조차 그래 그거는 좋다. 그것만이라도 좀 해봐라. 이러면서 또다시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보면 역시 그냥 입에서 나온 소리에 불과하다. 그것은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윤석열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게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질러댄 소리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말로서 밖에 나왔는데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약간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소리가 나왔는가? 한국 국민들이 이 핵 보유를 너무나 원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약자 취급을 당하니까, 그리고 미국의 그 확장 억제를 믿을 수 없다 하는 데서 저런 게 비롯됐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조금씩 그 한국 국민들의 의지, 김정은에게 잡혀 먹힐 수는 없다. 이 민주화 시대라고 수십 년을 계속 바톤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보신만을 추구해온 저 의식 없는, 애국심 없는 대통령들을 믿을 수 없다는 한국 국민들의 뜻, 그것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에 떠밀려서 윤석열도 입으로 핵무장 이야기까지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게 미국 해군이 서해에서 훈련하는 거, 이게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서해에서는 훈련을 못했죠. 만일 하게 되면 상당히 시끄러워지겠죠. 그 다음에 부산에 그 배를 갖다 놓고 모항을 설치하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게 새해 1월 12일 미국 그 해군 참모총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이클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이 그 한미연구소 주최 그 포럼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 해군이 한국 서해에서 훈련을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거 참 난처하다. 뜨거운 쟁점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한국이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지만 쉽게 하겠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들어있죠. 만약 우리 해군이 서해에 간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간다는 것이 정확히 전달돼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갈 때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부터 밝혀져야 한다. 단순히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안 되고, 이 훈련을 하러 서해에 간다 하는 게 아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이어야 한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게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산 같은 곳에 미국 함정으로 모항을 설치하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아, 그 가능성은 절대 배제하지 않겠다. 부산에 미군 함정을 갖다 놓고 모항을 설치하는 거, 이거 여러 나라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고, 이거는 인도태평양 사령관하고 협력을 하게 될 그런 일이다. 이래놓고는 또 발뺌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그 논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금 그 반격 능력 보유, 그래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참 중대한 조치다 이렇게. 그러면은 부산에 모항을 설치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부산이 아니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설치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서해는 이야기가 다르죠. 일단 요만큼 이제 논의가 진척되고 있고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역시 일본 쪽에 관심이 집중돼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뉴스에서 미국에서 한국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나왔다. 이거 뉴스 나오니까 여러분 좀 한시름 놓은 그런 기분이었죠. 자, 그것도 여러분의 조금 그 희망을 가진 약간 부풀어 오른 거기에서 김을 빼드리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기뻐할 일 아니다. CSIS 빅터차가 있는 거기에서 1월 19일에 보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굉장히 멉니다. 기초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 훈련을 동맹국들이 검토해야 한다. 한국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목적이 뭡니까? 미국의 북한 확장 억제를 위한 것이죠. 미국이 북한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한 이야기다.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미국을 위한 전략입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고 미국을 위한 전략이다. 또 뭐냐? 모호성에 바탕한 북한 확장 억제 전략이다. 여기까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한국과 미국의 실무급에서 진행은 하는데 저위력 해상 발사 핵순항 미사일 SLCM하고 중력 폭탄 이런 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시간이나 규모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둬야 한다. 말만 싹 꺼내는 겁니다. 재배치 계획 자체가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 모호성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술핵 배치 이야기는 이렇게 떠들썩하게 내놓고 배치 여부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신경 쓰게,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 그 도발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 이들의 전제가 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위해서 북한의 그 효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북한이 이걸 믿고 한국이 이걸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그러니까 미국이 서울을 구할 거라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 서울을 구한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구할 거라고 믿어야 한다. 김정은이도 믿어야 한다. 목적이 뭐냐? 김정은이 조심시키려고. 이 존 햄리 CSIS 소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국민 70%가 북한 핵의 위협에 불안해하면서 자체 핵무기 개발에
그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 국민이 안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조금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저 정신 나간 지금까지 미국이 볼 때 오히려 이게 더 시뻘겋게 보이는 한국 정부, 그걸 보고는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한국 국민의 뜻이 저렇다 하니까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걱정스럽게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이 확실히 지켜줄 거다 하는 걸 좀 믿어달라.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면 우리의 해구사는 강력하고 틀림없다는 이야기를 더 세게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믿을 정도로 계속 이거를 해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적이 뭐냐?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안 했으면 하는 것이죠. 북한의 확장 억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모호성이죠. 잘 생각해 봅시다. 모호성이 어느 단계에서 이게 효과를 거두고 싶으냐? 잘 보면 첫째는 김정은이한테 그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미국에서 아무도 김정은이하고 미국이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든지 김정은이가 좀 조심을 할 거라든지 하는데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모호성은 오히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기로 하지도 않았고 할지 안 할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만일 한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국하고는 이걸 논의합니다.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한국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은 전술핵이 재배치될 수도 있대. 이렇게 믿겠죠. 한국하고 회의를 진짜 하니까. 이 한국은 이거 안 한다면 헛짓하는 거죠. 그러나 한국 국민을 속이는, 세뇌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모호성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운이 좋아서 요렇게 한국인이 믿기 시작하면 김정은이가 진짠가? 진짜 그럴까? 하면서 김정은이가 믿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게 두 번째입니다. 미국은 전술핵 배치하지 않고 배치한다면 이라는 걸 하나 띄워놓고 벌써 1단계, 2단계를 거둘 수 있다. 시간만 좀 벌어도 좋다. 선거 끝날 때까지만 미뤄도 좋다. 계획은 많은데 모호성이 노리는 사냥감은 첫째, 한국인이 미국을 믿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가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이 비관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날이 오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능력이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겠죠. 그러면 이 모호성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고 일본과 같이 지역 동맹으로서 이 북방 연맹에 대항을 해서 이 나라를 지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미국과 일본에게도 속거나 이용당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자. 어떻든 미국은 한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게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권이 자초한 것이기도 하죠. 신냉전 상황에서 친중 행각을 계속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국 정부,
또 제1당 민주당 다 똑같습니다. 반미 이거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미, 친북, 친중. 게다가 미국도 자기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처지여서 그런지 이 박쥐에게 박쥐 노릇을 계속하도록 그냥 부추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입으로만 핵무장하고 한번 질러본 윤석열. 여기에다 대고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미국이 모호성을 대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이러면 이럴수록 더 불안하고 더 걱정스러운 것이죠. 어느 쪽도 미덥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을 배반한 자라고 조금 분노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윤석열은 미국이 한국을 떠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오케이 한 자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에 미국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접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비축분, 이 미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국 측하고 논의를 했고 다 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한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PDA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있는 군수물자하고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게 이겁니다. 미국 정부는 그거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 한국 정부의 동의 이런 걸 거쳐서 이미 했고 한국의 군수물자와 장비를 보내버렸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냐. 한국과 탄약을 사들이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근데 이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는 말할 수 없다. 똑같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국방부 대변인 말이 한국은 세계적인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거를 발표할 때까지는 특정 장비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자, 탄약이 아니고 특정 장비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있던 군수물자와 장비는 다 보냈는데 우리 방위산업과 관련된 특정 장비. 또 미국은 생산 능력이나 재고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숫자 또 뭐를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한 일정도 비밀로 한다. 공개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무기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세일즈를 하고 다니고 있죠. 우리의 안보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지금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던 군수물자와 장비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는 탄약, 우리가 생산하는 어떤 특정 장비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나갈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겁니까?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한국의 군수물자와 장비가 우크라이나로 이미 갔다. 한국에는 그게 없다. 이게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1월 17일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의 포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과 이스라엘에 비축했던 그 미국의 재고를
활용하고 있다. 이거보다 이제 좀 정확한 이야기를 먼저 했죠. 이거는 미국 그 국방부에서 나온 거를 요 뉴스와 별개로 먼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 정말인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1월 18일에 여기에 이제 문의를 한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포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비축한 미국의 그 재고를 그걸 보내기로 했냐. 이러니까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주한미군 장비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8일에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이미 다 보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보냈을지 하는 거는 우리에게 지금 비밀로 돼 있을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이라고 빈소리를, 큰 소리를 친 거냐. 1월 18일 주한미군 사령부의 확인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1월 19일 미국 국방부가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아니, 왜 미국은 한국에 비축된 미국 군수품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느냐? 자, 이때부터 내용을 차근차근 봅시다. 미국 국방부 말이 우리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미군 재고품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한국 정부하고 이미 소통 다 했다. 윤석열이 오케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한국에 있어야 될 군수품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되느냐 이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언론에도 우리의 준비태세에는 항상 문제 없다고 나오죠. 자,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말이 미국에서 한국 주한미군을 뭐 대만에다가 필요할 때 빼다 써도 된다. 일본에 갖다 놔도 된다. 하와이 갖다 놔도 된다. 이제는 그 장비를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다 보내놓고도 그래도 괜찮다.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한미군 숫자가 자꾸 줄고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이 줄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아예 한 명만 있어도 된다. 무슨 일 있으면 그때 미국에서 달려올 거다. 지금같이 속전속결로 끝나는데 달려오겠지. 그러나 방위태세에 문제 없는 거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한 것이 미국 국방부에서 이 준비태세가 뭔지를 명확하게 밝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미국 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우리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 안보가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인을 위한 준비태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뜻이다. 미국 국방부가 같은 미국의 국방부니까. 그 다음에 미국 국방부는 이런 말도 합니다. 미국 본토나 유럽 사령부의 작전 지역에 모든 게 다 있지는 않다. 이제 주한미군에서 빼내다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딴 데는 다 있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 물자가 부족한 상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블랙홀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보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우리가 지킬 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은 미국 본토와 미국인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국민을 안 지키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게 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미국의 재고, 앞에서 말한 유럽 사령부 그 작전 지역의 그 재고, 그리고 파트너국들, 동맹의 재고, 제일 뒤에 나오죠. 한국 걸 빼갔으면서 이걸 다시 채우기 위해서 여러 지역의 공급원에서 조달을 해야 한다. 지금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다시 채워야 할 재고를 한국에서 끌어다 우크라이나에 보낸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 방위물자들이 또 미국을 통해서 어디론가로 가겠죠. 그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돈을 받으면서 희희낙낙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한국이 비었다. 내일도 비어 있을 것이다. 이걸 다시 채우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질문을 합니다.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한국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 국방부는 그런 거 모른다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지난 몇 달 동안 불안정한 실험을 계속하는 걸 분명히 봤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현상유지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할 거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그 방한할 때 한반도 비핵화에 변함이 없다. 이런 미국의 의지를 다시 강조할 거라고까지 합니다. 전술핵 배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을 칭찬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일본이 발표한 방위 전략을 환영한다. 미국은 이 일본의 방위 전략이 영내 억지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는 그런 기회라고 본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은 일본과 매우 깊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우리 한국에서 반일하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일본이 또 우리나라에 침략을 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일본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시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패권 추구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한국은 그 일본을 뒤에서 밀어라, 도와라. 한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본을 돕는 그럴 때만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물론 문재인의 시즌2로서 친중, 이제 중동에 가서 역시 그것도 친중. 발은 슬쩍 이 자유세계에 걸치고 있으면서 머리는 저 북한, 중국, 러시아 그쪽 연맹에 들어가서 미소를 보내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한국을 위태롭게 한다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늪에 발이 빠진 상태에서 유럽과 협력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버리는,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만에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고 거기에는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군병력을 추가하겠다. 무기도 좋은 거 계속 팔고 있죠. 한동안 좀 뭐 삐걱거리긴 했지만 일본이 방위력을 지금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뭡니까? 한국에 있던 거 다 빼내다 쓰고 앞으로도 더 빼내가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누군가가 채워 넣겠지. 자, 미국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미국이 손을 뗐다. 더구나 이게 미국만을 탓할 게 아닌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오케이 했다.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중, 또 사실상 그게 미국에 대한 배신이 되면서 미국과 동지가 될 수 없죠. 친중이 되면. 지금 같은 신냉전에. 그러면서 무기 수출로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똑같이 고객 취급을 하면서 방산 수출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미군 부대 좀 비워도 된다. 실제로 지금 비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갈 것인지. 신냉전 상황에서 박쥐는 살아남지 못한다. 윤석열이 저 박쥐 그거 완전히 끊지 않으면 우리는 못 볼 걸 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